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 교육 엔지니어 이정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정렬 알고리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정렬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은 쉽지만 효율은 떨어지는 정렬 알고리즘과 구현은 어렵지만 효율은 좋은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정렬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을 알아야 할까요? 효율이 가장 좋은 한 가지만 알아두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정렬 알고리즘의 경우 기존 데이터의 정렬 여부 혹은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효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정렬할 데이터가 정말 작은 데이터일 경우 굳이 효율이 좋지만 구현하기 어려운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말 큰 데이터를 다룰 때 정렬이 필요하다면 정렬에 걸리는 시간 혹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상황에 맞는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6가지의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렬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복잡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연산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시간 복잡도에 따라 연산이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지만 시간 복잡도 자체는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 아닌 수행하는데 연산이 이루어지는 횟수를 표시합니다. 연산이 적게 이루어질수록 연산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실행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간 복잡도에서 가장 중요한 복잡도를 나타내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한의 경우는 빅 오메가 표기법, 평균의 경우는 빅 세타 표기법, 상한의 경우에는 빅 오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한의 경우인 빅 오 표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빅 오 표기법을 사용할까요? 해당 그래프는 시간 복잡도 혹은 공간 복잡도를 한 번이라도 찾아보셨다면 한 번쯤은 살펴보셨을 그림입니다. 빅 O 표기법에서 복잡도에 따라서 걸리는 작업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늘어날수록 복잡도에 따라서 작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데이터의 입력값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력값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까지 고려하여 효율성을 계산하게 됩니다. 수학적인 설명으로는 점근적 실행 시간을 표기하기 위해 빅 O를 사용합니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공간 복잡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메모리의 양을 나타냅니다. 시간 복잡도와 동일하게 빅 O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하드웨어 메모리의 발전으로 공간 복잡도보다는 시간 복잡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코딩 테스트와 같은 알고리즘 문제 중 사용 가능한 메모리의 제약이 있거나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 저장 공간을 고려해서 구현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공간 복잡도를 고려하여 알맞은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현은 쉽지만 효율은 떨어지는 정렬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 삽입 정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 정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이름과 같이 현재 위치에 들어갈 값을 찾아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모든 정렬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고 가정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림과 같이 전체 배열을 순회하며 첫 인덱스에 들어갈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어 해당 인덱스에 고정한 이후 배열의 남은 부분을 또 검색하며 맨 앞에 값부터 최소값을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로직을 가장 마지막 인덱스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이 정렬 알고리즘은 처음은 n번, 다음은 n-1번, 그 다음은 n-2번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 개까지 비교를 반복합니다. 배열의 정렬 상태와 상관없이 해당 배열의 인덱스를 모두 순회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 됩니다. 단 하나의 배열에서 비교와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는 ON으로 표기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버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왜 버블 정렬이라고 부를까요? 정렬이 되는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한 표를 보시면 실제 정렬이 되는 과정이 마치 거품이 꺼져가는 모습과 비슷해서 버블 정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정렬 방식은 연속된 두 개의 인덱스의 할당된 값을 비교하여 현재 인덱스의 값보다 기준 인덱스, 즉 현재 인덱스의 다음 주소의 값이 작다면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정렬 작업이 진행됩니다. 배열을 한 번 순회하면 가장 큰 값이 제일 마지막 인덱스에 위치하게 되고, 해당 인덱스의 값을 고정한 다음 고정된 인덱스를 제외한 남은 배열에서 다시 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같이 고정될 때까지 반복하기에는 처음에는 n-1번, 두 번째는 n-2번,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 번까지 반복하여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 됩니다. 공간 복잡도는 하나의 배열에서 정렬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ON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삽입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삽입정렬은 이름과 같이 배열의 한 요소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배열의 값과 비교하여 기준이 되는 값이 들어갈 위치를 찾아 그 위치에 삽입되는 과정을 거쳐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정렬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며 정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하며 현재 인덱스에 할당된 값은 별도의 변수에 저장한 후 해당 인덱스 -1의 값과 비교를 진행합니다. 비교 인덱스의 값이 별도로 할당된 값보다 큰 경우 비교 인덱스를 -1씩 늘려주며 별도로 할당된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거나 배열의 첫 부분에 도달한다면 별도로 저장된 값을 해당 위치에 삽입합니다. 해당 과정을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까지 반복하며 정렬을 진행합니다. 삽입 정렬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의 시간 복잡도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거꾸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n-1개, -2개, 부터 최종 한 개까지 모두 비교를 반복하여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지만, 이미 모두 정렬이 되어 있는 배열의 경우에는 현재 인덱스의 바로 앞에 값만 비교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빅5 표기법의 경우 항상 상한의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삽입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일반적으로 n제곱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공간 복잡도는 단 하나의 배열에서 비교를 진행하므로 ON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현은 어렵지만 효율은 좋은 정렬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병합정렬과 퀵정렬, 힙정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합정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병합정렬은 분할정복 알고리즘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분할정복 알고리즘은 큰 문제를 반으로 쪼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배열의 길이가 1이 될 때까지 데이터를 모두 쪼갠 이후에 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정렬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렬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본다면 8개의 데이터를 4개로 쪼개고 2개, 1개까지 모두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나누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작은 수를 먼저 배치하는 방식으로 2개, 4개, 8개까지 병합 작업을 거치면서 정렬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분할 과정의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으로 크기가 n인 배열을 분해할 때 한 번 분할하면 n분의 2 배열이 2개, 두 번 분할하면 n분의 4 배열이 4개와 같이 매번 반씩 배열의 개수가 감소하므로 로그 n만큼 반복하게 됩니다. 합병 과정은 각 나누어진 과정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비교하여 합병하기 때문에 n번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할과 합병 과정을 합쳐서 병합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공간 복잡도는 분할과 합병 과정에 필요한 임시 배열이 필요해서 2n이지만 빅5 표기상 앞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ON으로 표기합니다. 다음은 퀵정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정렬도 병합정렬과 비슷하게 분할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분할정복과 다른 점은 피벗 포인트라는 기준점을 설정해 해당 기준점보다 작은 숫자와 큰 숫자로 나누어서 분할과 정렬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렬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숫자를 피벗 포인트로 잡고 남은 배열을 순회하며 피벗 포인트의 숫자보다 작은 숫자를 좌측, 큰 숫자를 우측으로 정렬합니다. 정렬 과정이 모두 이루어지면 두 숫자의 가운데로 피벗 포인트 숫자를 고정하고 나누어진 좌측의 배열과 우측의 배열에서 모두 피벗 포인트를 새로 지정하고 남은 배열을 같은 방식으로 순회하며 정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퀵 정렬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과정이 로그 n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 정렬하는 과정에서 분할된 배열을 순회하기 때문에 n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퀵 정렬의 경우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퀵 정렬에서 최악의 경우는 배열이 모두 정렬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피벗 포인트를 배열의 맨 앞이나 맨 뒤로 지정하게 된다면 배열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시간 복잡도는 n 팩토리얼, 정렬하는 과정도 n 팩토리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n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벗 포인트의 위치를 중간 인덱스 혹은 랜덤한 인덱스의 값을 기준으로 바꿔주는 작업으로 최악의 경우를 정말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퀵 정렬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최선의 경우로 표기하게 됩니다. 공간 복잡도의 경우는 분할과 정렬 과정이 한 배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그 n, ON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힙 정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힙 정렬은 자료 구조 중 힙트리 구조의 특성을 활용해 정렬 과정을 거치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힙트리 구조는 완전 이진 트리로 구성되어 배열로 표현이 쉽고 최소 힙트리의 경우 항상 루트 노드에 최소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료 구조의 특징을 이용하여 루트 노드의 값을 하나씩 고정하는 방식으로 정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루트 노드의 값을 고정한 이후에 해당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을 다시 최소 힙 구조 데이터에 정렬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루트 노드의 값을 고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모든 값이 고정될 때까지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힙트리에서 데이터를 정렬하는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며 데이터를 정렬하는 과정을 n번만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이 됩니다. 정렬 과정에서 새로운 배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는 ON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6가지 많이 사용되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정렬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효율을 모두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주어진 데이터의 환경에 따라 다른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정렬 상태에 따라서 병합 정렬, 힙, 퀵 정렬과 같은 알고리즘보다 삽입 정렬이 더 좋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작업 도중 데이터가 정렬해야 될 때 데이터의 양이 정말로 적다면 굳이 표현해야 될 어려운 그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작업에서 더 적은 리소스로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알맞은 정렬 알고리즘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 6가지 정렬 알고리즘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